서초대로 서초역에서 서리풀 터널 사이 양방향 다 집회로 인해서 하위 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국정농단 최종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세 사람의 최종심 결과와 판결의 의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라이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국이 암울한데. 네. 네. 기쁘게 봤습니다. 예. 네. 기쁘게 보셨어요? 네. 예. 촛불 혁명이 예.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인시켜준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판결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이번 판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법원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승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삼성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이고 네.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200억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형이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2월 17일 날 구속됐다가 네네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예, 예. 풀려났는데 그때 뇌물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네. 말 세 필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다. 정영식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2심 판결에서 승계도 네.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말 구입비 34억 원도 뇌물이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도 뇌물이다. 뇌물 액수는 50억 원 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뇌물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왜 줬냐? 정유라한테 왜 말을 사줬냐? 네. 삼성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승계 작업이란 용어가 네.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알고 대법원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용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처음으로 적시됐어요. 이 한동훈 당시 그 수사팀장이 만든 말인데 네. 지금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관 있죠. 그렇죠. 예. 이재용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 전체 지배권 확립을 위해서 이런 계획하는 과정이다. 승계를 위한 과정이다.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네. 이 내용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네네. 승계 작업이 확정됐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도 네. 이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사기 합병이었다. 이런 내용이 다 승계 때문이었다. 지금 그 사안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턱밑까지 왔어요.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승계를 위한 로비였다,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게 확정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구속행 열차 티켓을 받아 주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의 판결이다. 오늘 판결이. 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 표현을 하곤 했는데 법원과 검찰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그러는데 억소리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악의 판결. 이게 앞으로 또 있게 될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회계, 네. 분식 회계 네. 이 건도 이제 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오늘 판결만으로도 이 감옥행위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형량이 상당해지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 네. 삼성 그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 그 국정농단 특검팀이 네. 쌈밭 수사팀하고 지금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윤석열 한동훈 팀인데 네. 이 팀이 지금 1차전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면서 네. 후반전은 뭐 거의 그냥 슬슬 정리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뇌물액수가 늘어나고 네. 횡령액수가 늘어나면서 예. 법정형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 최소 네. 5년입니다. 이게 그 감경하고 판사가 어떻게 깎아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5년을 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1년을 채 못 살았거든요. 네네. 2017년 2월 17일에 감옥에 갔다 2심에서 2018년 2월 5일에 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4년 이상은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살았던 거는 빼줍니까? 네, 조금 빼줘야죠. 예. 인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알겠습니다. 법도 한 11개월 정도, 네. 11개월 정도는 산 걸로 치고. 자, 그러면 4년이 있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를 통해서 4조 원 넘는 부당이득을 이재용 개인이 봤어요. 네네. 그리고 4조 원 넘는 그 손실은 기업이 떠안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네네. 이 내용은 수년, 10년이 넘는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 격리되는 그런 그 통지표를 지금 받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악의 그렇죠. 상황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정하겠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의 예. 경영 그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요새 좀 안 좋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맹렬하게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요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네.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삼성은 그 법과 그다음에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네. 삼성은 이 파기환송심을 최대한 길게 일단 끌겠다는 작전을 쓸 텐데 예.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검찰에서 이 중요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하겠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 직접 나설 것 같고요. 양석조, 박주성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공판을 계속해서 관여하면서 파기환송심을 곧바로 정리하겠다. 예.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 최대한 중형을 받게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는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파기환송심은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잡혀요. 이내에 잡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뭘 협의하거나 그다음에 증인을 부르거나 그런 내용이 새롭게 사실심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결을 내릴 텐데 삼성이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지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3개월에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9월이 오는데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예. 몇 년 받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5년은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삼성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삼성이 치해법권에 존재하기도 하고 삼성 앞에만 가면 법이 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삼성의 그 프리미엄을 뺀다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밑으로 갈 수는 없고요. 5년의 그 벽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죄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재산 국외도피죄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 구속될 때 78억 원을 해외 빼돌린 혐의로 재산 국외도피죄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산 국외도피죄가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큰 죄는 하나 덜었어요. 10년 감소한 거죠. 그러더라도 5년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3년 6개월 밑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 밑으로 내려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최소 3년 6개월은 아무래도 감옥에 있을 것 같다. 네,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혹시 뭐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감경되거나 이를테면 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법이 없어집니까? 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사 이런 내용이 지금 고려되거나 감옥도 안 가고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특사를 얘기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일 관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전경련에서 얘기했는데 전경련이 아직도 있다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체한다고? 아니 근데 자기네들 단체니까 재벌을 위한 단체인데 전국 경제인이 아니라 재벌, 특별히 삼성을 위한 단체였고 세월호 사건 때 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폭식투쟁 거기에 돈을 댄 사람들이 전경련인데 언제 갑자기 삼성 얘기하니까 다시 기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1707번 쓰시는 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했던 정형식 판사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이 대법원 사실은 판결이 좀 이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판결이 아니었나. 2심 판결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이 뇌물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차를 받거나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를 줬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명의 변경은 안 하고 줬어요. 그게 뇌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팔 수도 있는 권한도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정형식 판사가 말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엇보다도 법을 어기는 판결을 했던 게 그 이재용 석방을 위해서 특별히 법을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좀 비판도 비판에도 좀 수긍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서울 파산법원장으로 있나요? 네, 그래 법원장으로 지금 잘 가 계십니다. 이거 승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파기환송됐어요? 왜 파기환송된 겁니까? 파기환송했는데 직권남용 직을 대통령직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받았고 최순실 씨는 20년을 받았는데 뇌물 혐의와 직권 남용 등 다른 혐의하고는 분리해서 지금 판결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병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량이 늘어납니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형량이 모자라다. 그렇죠. 더 많이 형량을 늘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늘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나눠서 판결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내려가서 고법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거 분리하면 형량이 늘어납니다. 여기도 억설이 납니다. 둘 다 20년이 넘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아이고 참. 무상급식이니까 그 안에서 편히 쉬면 됩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형량을 다 살고 나오면은 거의 100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또 받아들여집니다. 일단 형량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든 다음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형이 확정되고
형이 확정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 그리고 뭐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실제 굉장히 악화돼서 구치소 그리고 법무부에서 굉장히 이분을 내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심도 높게 굉장히 많이 회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건강 상태 굉장히 좋고요. 주사 안 맞고 이상한 음식 안 먹고 그리고 감옥 밖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굉장히 건강 상태는 좋다고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K75373429번 쓰시는 분 그 재판 계정이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햄버거를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버거 더하기 감자튀김 더하기 콜라 이렇게 해서 세트 메뉴로 받았는데 3심에서는 각각 단품으로 따로 받아라. 이런 판결인 것 같다. 이분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단품으로 따로 받으면 뭐 가격이 늘어나겠네요. 좀 올라가죠. 네. 예,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를 드셨어요. MB 재판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이 여름 휴가기를 지나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속게 됐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왜 이명박 대통령 얘기할 때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생기고 제가 좀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화나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따질 부분은 거의 따졌고요. 증인에 대한 그 조사도 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한 2번, 3번 정도 기일이 더 열릴 것은 같으나 지금 법원에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판결은 9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추석이 지나면 판결을 결심을 하고 판결을 할 텐데 9월 10월에는 판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별다른 내용은 없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다른 뇌물과 다른 비혐의도 더 많이 나왔는데 이걸 자꾸 붙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바깥에 있을까 봐 검찰에서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했는데요. 어떻게 고민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많은데 가장 작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의 실소유죄 의혹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삼성으로부터 뇌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됐는데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둘 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삼성이 뇌물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국민들이. 삼성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뇌물 액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지금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는 9월 중이고 그래서 판결은 10월 중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물 액수가 늘어난 데다가 그 전에 있었던 액수도 굉장히 컸고요. 이명박 대통령 징역 15년인가요? 15년 받은 사람이 지금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자기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법의 맹점, 법의 구멍을 혼자서 이렇게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 법 감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2심 결과와 함께 보석이 해제되고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99%입니다. 99%. 네. 알겠습니다. MB도 곧 감옥 간다. 네,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죠? 압수수색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없으신데 뭐 더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명박만 좋습니다. 그래요? MB 대통령만 좋아하시고. 이재용만. 이재용 부회장 좋아하시고.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요? 박근혜, 최순실, 알겠습니다. 정유라 항상 저예요. 정유라 씨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기 남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많이 다니십니다. 아이고. 예. 아니 남자도 만나셔야죠.